네, 안녕하세요. 7회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트래픽 설계자를 다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래픽 설계자 부분에는 파트 1, 꿈의 고객 부분을 저희가 4장까지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1장, 2장을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4월 달에는 그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트가 기존에 보통 한 3장에서 4장 정도가 진행됐는데 2장씩 정도로 해서 2장 내지 3장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전부터 시작을 했죠. 벌써 이제 세 번째 달이 됐는데 첫 번째 마케팅 설계자 같은 경우는 마케터가 온라인에서 세일즈 퍼널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즉 18가지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이런 리드 퍼널부터 시작해서 언박싱 퍼널, 프레젠테이션 퍼널, 전화 퍼널까지 이런 가치 사다리별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함께 일하고 싶은 꿈의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방문자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거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 퍼널에서 전화 퍼널까지 이런 가치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퍼널과 스크립트를 또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케팅 설계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배웠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죠. 브랜드 설계자는 마케터가 방문하는 꿈의 고객을 전환하는 기술. 그 고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에피바니 부지기 같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내고 이런 쪽에 포인트였죠. 그래서 설득의 비결 또는 사람들을 퍼널을 통해서 고객이 꿈의 고객이 될 수 있게끔 설득하는 방법들, 그 설득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퍼널의 의사소통,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래픽 설계자는 결국 마케터가 트래픽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어떤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설계자는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는 게 드림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계속 이 드림백과 관련돼서 계속 설명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뭐 그로스 해킹, 즉 성과를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해서 효과를 개선하는 과정들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퍼널을 찾는 사람을 꾸준히 유입되는 전략을 장기적인 모델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을 퍼널로 들어오는 것, 즉 그게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에너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의 고객. 꿈의 고객은 누구인가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러셀 브랜슨의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그리고 이번에 트래픽 설계자에 있어서 항상 일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꿈의 고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수행하는 부분에서 꿈의 고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그 측면 때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고요. 꿈의 고객은 누구인가? 즉 여기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놓습니다. 기업에서 상담을 갔더니 우리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고객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결국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아바타를 출력을 해두고 벽에다 탁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상담을 할 때 그 답을 그 아바타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에 대한 그런 사례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의 꿈의 고객이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은 이 비즈니스를 할때 대부분 기업가들은 기업가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우리 제품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핵심은 고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깊이 있게 고객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아바타 또 우리는 기존에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르소나는 바로 하나의 가상의 어떤 고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왜 가상의 고객을 설정을 하냐면은 그냥 고객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데이터 같은 그냥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꿈의 고객을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인격인 인물과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묻고 그들의 의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들로 통해서 제대로 꿈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아바타를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페르소나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객에게
집착까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스스로가 자기를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고객을 스스로보다 더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런 어떤 구매 여정에서 봤을 때 인지 단계에 있을 때 처음 시작 단계, 인지 단계, 흥미 관심 단계, 뭐 아니면 고려 단계, 구매 단계라는 이런 어떤 구매 여정이 있다 그러면 인지 단계 차가운 고객들은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잘 몰라요. 대부분 자기가 뭔가가 고통이 있고 고충점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게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 고객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고객을 대상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는 고객 스스로 모르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고객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고객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의 고객을 그들이 어떤 성공하는 걸 도와주는 거가 가능한 건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이때 지금 현재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고통, 결핍, 미축적된 욕구를 가졌던 그 순간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객을 그만큼 고객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바라는 목표가 뭐고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내놓은 하나의 어떤 서비스 또는 솔루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그다음에 고객의 궁극적인 해결점, 결과를 얻어내는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런 문제는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이 누구인가 할 때 크게 고객은 세 가지 시장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와 건강과 관계라는 부분인데 결국 고객들이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욕구, 결국 그런 시장에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어떤 욕망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객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은 고객을 잘 알아야 되고 고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고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 즉 세 가지 시장과 욕구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제품이 이 욕구 중 한 가지 이상을 뭔가 반영하고 있다. 우리 제품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고객이 아까 세 가지 있는 부분에 그죠? 부에 대한 것도 해결되고 건강도 하게 되고 관계도 해결해줘. 이런 세 가지를 다 우리는 소구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상 메시지를 말하려고 그러면 바로 90% 이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공도 고객이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메시지는 한 가지 욕구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제품 욕구는 이 세 가지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더 세분하게 따져보고 찾아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욕구에 해당되는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유 1, 2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하고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은 이러한 고통에서 멀어지고 결국 쾌락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고객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고객의 아까 목소리, 고객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 첫째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은 살쪄서 옷이 불편하다, 피곤하다, 기운이 없고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 이런 거에 대한 건강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저축한 돈을 얻고 일자리는 불안하다. 직장 상사가 정말 죽을도록 싫고 없애버리고 싶다. 그다음에 주변 사람보다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 나보다 너무 돈을 잘 번다. 나도 그래서 더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부여관계된 거 아니면 관계 뭔가 가까운 사람들과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이런 힘든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잘 모른다. 아,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갈급한다. 낯선 사람 앞에 나가 자신감이 없다. 이런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건강과 부와 관계에 대한 이런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을 이해할 때 고객들이
고통에서 멀어지게 움직일 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쭉 핵심적인 욕구를 12가지 이상 적어보는 것 자체를 한번 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다 꿈에 그리는 고객이 갖고 있는 그 꿈에 그리기 고통으로서 멀어지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과정이고 정리해 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쾌락을 향해서 이동하기 부분입니다. 자, 건강과 부에 관해서 욕구가 없는 것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욕구가 있는 이유는 더 큰 행복을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쾌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건강과 부와 관계에서 고객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거는 뭐 건강은 멋진 복근을 갖길 바란다. 아니면 뭐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을 하려고 바란다. 에너지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먹고 싶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거. 이거 말고 건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겠죠. 특히 내 제품과 관련되어서 고객이 건강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 뭔가 쾌락을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는 꿈꾸던 집과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 다음에 더 큰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고 싶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갖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부분. 뭐 열정률 더 많아지면 좋겠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더 많은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고 싶다. 이런 관계 같은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고객에게 누리고 싶어하는 더 얻고 싶어하는 쾌락을 향한 이동하는 마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바로 고객의 쾌락을 할 때 움직일 때 말하거나 생각하는 걸 한번 쭉 메모를 해서 적어보는 것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이 그러면 이런 자기가 원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니면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고객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검색이라는 것과 스크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는데요. 사람들은 제품을 검색하거나 스크롤하는 것들은 결국은 특히 끼어들기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방식이 바로 이 끼어들기 방식인데 결국은 청중들이 뭔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검색하거나 스크롤할 때 거기에 쓱 끼어들어서 고객이 관심 있는 거 관련된 거를 제안하는 것. 그걸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 욕구를 생성시키는 것. 사실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쭉 이렇게 훑어가다 보면 요즘은 광고가 많아져서 옛날에 7개당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한 5개당 하나 정도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우리는 광고인지 정보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 되게 관련성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관심사, 그죠? 관심사 기반 또 찾는 사이트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 훨씬 더 그 정보에 대해서 호감성을 가지고 그 정보를 접근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페이스북에서 끼어들기의 핵심적인 전략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광고들이 구매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거를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검색 방식과 끼어들기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끼어들기 방식의 광고는 페이스북이 처음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은 보통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뭐 대표 키워드를 검색하죠. 여성 의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봄에 맞는 어떤 그런 뭐 의상 구체적인 키워드로 점점점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 같은 걸로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고객의 욕구가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구매할 준비가 된 고객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세부 키워드를 갈수록 구매할 준비가 구체화되어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고객이 검색을 할 때 우리 제품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까지 따지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고객의 인지 가치를 차별화시키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선택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끼어들기 장점은 뭐냐면 이게 관심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인지 가치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은 뭐냐면 확 다른 거하고 차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어떤 광고 같은 경우도 광고 소재가 확실하게 고객들한테 후킹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와
컨셉들이 확실하게 능숙하게 제한될 때 바로 선택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